그래서 세 번째 시간 영광에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체가 이제 이런 대중성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실무진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 사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내가 한번 배워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도 하실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대기업 실무진도 사용해왔고 경영과학에서도 사용하며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사용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게 진보되잖아요. 그럼 시뮬레이션 속도는 완전 2배, 4배, 6배, 8배 데이터 처리 속도와 데이터 저장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더욱 매력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성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많이 쓰니까,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기에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기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자체에서 가진 매력도 있다는 거죠.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델도 복잡해지겠죠. 그래도 시뮬레이션은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강력한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컴퓨터의 능력이 항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능력이 항상 되는 거죠. 엄청난 비용이 들던 것도 이제는 일반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전하니까 오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업에서도 바로 빠른 의사결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반면에 이런 장점이 있는 시뮬레이션인 반면에 시뮬레이션 역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많은 실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우리 모델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잖아요. 그 많은 시스템을 모두 우리가 제어가 불가능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많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모두 제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뭐 고장 확률, 이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잘 확률, 뭐 진짜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다리를 다쳐서 자빠질 확률, 이런 것들은 랜덤한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랜덤한 수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출력조차도 랜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이 물건을 지각을 할 확률 30번 중에 10번을 빼먹었으니까 50번 중에 30번 중에 계산하기 어렵고 50번 중에 10번을 빼먹었어요. 그러면 100분에서
100으로 환산하면 20이니까 20% 정도네요. 그럼 이 사람이 지각할 확률은 2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모델링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랜덤한 수치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치화되는 거고,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실험할 때 설계랑 분석이 꼭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 실행 시간을 길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을 더 확인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길게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짧게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게, 수치할 수 있게 아레나에 들어가 있어요. 기능들이. 그런데 다른 몇 가지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에는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탄생돼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출력이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수치를 넣을 때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도 다르고, 우리가 만진다는 거죠. 다루고 정량화하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단순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랜덤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멋지고 단순한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모델이 시스템을 다 타당성 있게 표현한다 할 것 같은지, 매우 단순한 모델인 거예요. 뭐 원인과 결과만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해 보면 모델의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오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뮬레이션 장단점이 있는데, 복잡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실제 시스템을 모델링 하니까 엄청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반면에 불확실성도 허용하는 거죠. 랜덤한 수치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 수치와 랜덤한 수치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하거나 변신시켜서 넣다 보니까 모델에다가 불확실성도 허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모델이 단순해진다고 결과가 쉽게 나오지만 그게 곧 답이냐 생각해 봤을 때는 모델의 유효성에 맞춰서 답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유효성도 확인해야 되며, 유연성도 확인해야 되고, 얼만큼 복잡할지 우리가 전체적인 수준도 고려해야 되며,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들에서 이 수치가 불확실성을 띌 때, 안 띌 때 이런 것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수치 넘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과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으로 본다면 컴퓨팅 하드웨어라고 하죠. 하드웨어 수행도 그리고 하드웨어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싸지고 있고 하드웨어의 실력들은 더 높아지고 있죠. 뭐 AMD 리사수 보시면 AMD 칩셋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세요. 인텔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가격은 다운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컴퓨팅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안 좋으면 시뮬레이션이 하나도 늘어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 수행도 가격 비율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하는 여러분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진짜 모든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 수 있어요, 모델. 근데 컴퓨터가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면 그런 환경이 점점 더 우리는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용 기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실시간 공장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전력 75%로 추정될 정도로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리고 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뿐 아니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전부 다 진보하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칩셋 발전하고 그래픽 카드 발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CPU 발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아레나 말고요, 전부 아레나 초기 버전도 그래요. 전부 다 코딩 쳐야 돼요. 전부 다 글씨 쳐야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수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다 코딩으로 썼어요. 지금 어떻다? 그래픽 유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 맞는 윈도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진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 구조도 더 이상은 제한적이잖아요. 예전에는 모델링이 뭐 이렇게 모델이 가는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에 하는 이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첫 번째 이유,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오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뭐 세 번째 이유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런 것들이 한 네 번째 두세 번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렉이 걸거나 아예 아레나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층적인 구조가 나와서 이 모델링 구조를 최대한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통계적 설계,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분석 능력의 결과치가 예전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통계적으로 설계하게 만들어서 수치적으로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계산이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뮬레이션에 이런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도 만능은 아닌 거죠.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3명 써세요 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사치만 추정하는 거죠. 진짜 2명 써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 2명에서 3명 써야 됩니다, 1명에서 3명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계산하고 결과값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뭐 1.4, 2.7 이런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숫자로 그냥 2.7이라고 보면 쉽겠지만 명수로 보면은 2.7은 몇 명이에요? 3명? 2명?
이런 거죠. 그래서 근사치만 추정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현실의 시스템을 모델화해서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방법론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부터 저 교실 문까지 끝까지 가는데 생각하는 필요한 이유들이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이지 않고 내가 읽을 수 없는, 아예 그 무의식적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내가 다 모를 수도 있어. 현실에 많은 방법론이 있으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모델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모델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델대로 다 했을까요? 아니면 다 넣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발자국 몇 자국 걸었는지, 내가 숨을 몇 번 쉬었는지, 그리고 내가 바람을 앞에서 몇 번 맞았는지, 뒤에서 몇 번 맞았는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센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은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솔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사치만 추정하게 되는 이유들인 거죠.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단어도 사실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그리고 무작위 출력 확률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력 자체가 무작위한 확률로 가능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출력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랜덤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통계적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실험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복제 가능성, 숫자적 샘플링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런 무작위 출력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 방식이 좀처럼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뮬레이션은 무작위 출력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계속 바뀔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려보면 오류를 줄이는 거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려보면 오류를 줄이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너무나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장단점으로 한번 나눠서 봤고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뮬레이션으로 할 것인지 한번 판가름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시뮬레이션 도대체 어떤 걸 분석하는 걸까? 라고 기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모델을 분류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만 특히 이 세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정적인지 동적인지. 시간은 정적인 모델, 시간이 흐르지 않는 모델, 시간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모델은 역할이 없죠. 정적에서는. 근데 시간은 동적인 모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의 인과관계만 볼 것인지, 시간이 역할을 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뮬레이션은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시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시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더 쉽게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패스트푸드에서 햄버거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냥 햄버거가 그대로 서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시뮬레이션 대부분 뭘 것 같아요? 동적이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역할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연속적이냐 이산적이냐입니다. 상태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점에서 변하는지에 따라 연속적인지 이산적인지 보는 거죠. 연속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우리가 상태로 본다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유입돼서 하나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유입되죠. 그리고 밖으로 유출되죠. 그리고 강수량과 함께 증발이 되죠. 그리고 저수지의 수위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연속이라고 하면 이산 모델에서는 분리된 특정 시점에서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조 시스템에서 특정 시간에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 거, 모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산은 특정 시점에, 제조 시스템에서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부품이 도착하고 출하하고 특정한 시간에서 기계가 중단하고 가동하고 그리고 작업자의 휴식 이런 것들을 특정한 시점에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뮬레이션은 연속인 것 같아요? 이산인 것 같아요? 더 많은 게 뭘까요? 시뮬레이션 종류에서 대부분 이산적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다? 한 모델 안에서 연속적이고 이산적인 변화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연속 이산 혼합 모델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지 개별적인 시점에서 변하는지를 구분하시고 개별적 시점이라면 이산, 상태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정적과 추계적인 겁니다. 결정론과 확률론이라고 하고요. 랜덤한 입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랜덤한 입력, 우리가 아까 랜덤한 수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확정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랜덤한 값이 들어있다면 확률을 높이는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입력이 없으면 뭐다? 결정론인 거고, 랜덤한 입력이 있으면 확률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오는 수를, 랜덤하게 도착하는 사람 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랜덤하게 와야 될까요? 아니면 확정적으로 몇 명이 올 거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3명이 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확률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 시뮬레이션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은 뭐다? 동적이며 이산적이며 확률적인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해되시죠? 동적, 이산, 확률 이것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정적 모델, 동적 모델 말고 정적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11장에서부터는 연속적이고 이산적이고 불연속적인 모델도 해볼 거예요. 전부 다 이 수업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1차, 2차, 2주차 수업을 들으시면 시뮬레이션의 종류를 구별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시뮬레이션과 대중성과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특히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들은 시간이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개별적 시점에서 상태를 보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모델.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시간, 여러분들 자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모델이 시뮬레이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사실 3, 5 이렇게 나오지 않고 확률적으로 이 정도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셔도 시뮬레이션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대중적이네. 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네.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져게 됐다고 이해하고,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와 뜻,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까지도 조금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여러분들이 과제 낸 대로 올려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과제가 있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